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내면 강제 징수가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강제 징수가 되는지 된다면 그 근거는 뭔지 그 내용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는 1981년부터 이제 걷고 있죠. 컬러 TV 기준 2,500원, 흑백 TV 월 800원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지금 2,500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이제 금액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TV 수신료를 내기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죠. 물가 상승률만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TV 수신료를 과거에 냈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집에 온 고지서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49,250원이 나왔는데 그중 2,500원의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에너지 해서 49,250원인데 그 중에 TV 수신료로 2,500원을 이렇게 내고 있었죠. 그전엔 이제 전기요금을 내려면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기요금과 함께 이제 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징수가 TV 수신료하고 이게 별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그리고 TV 수신료는 TV 수신료대로 이렇게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 흑백 TV 보시는 분들 많진 않으시겠지만 혹시 흑백 TV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신료를 내가 흑백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TV 수신료는 왜 내야 할까요? 처음 그 TV 수신료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와 정부 예산에서 이제 주로 재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기업 광고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광고도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 이 두 개를 받아갖고 이제 그걸로 운영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광고와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재원으로 이제 공영방송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국엔 갑을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특히 이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보도 부분 이런 데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방법으로 이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TV 수신료죠. 그래서 TV 수신료의 이제 어떤 취지는 이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걸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이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취지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TV 수신료를 지키고자 했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징수 때문에 이제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언론 장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나 이런 이제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좀 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광복절날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소지가 많고 그걸 반대하는 여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광복절날 이제 틀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KBS입니다. KBS는 이제 대표적인 월 수신료의 대부분을 이제 받고 있는 공영방송이죠. 우리가 내는 2,500원의 수신료 중 한전이 이 돈을 받는 징수하는 수수료로 7%에 해당하는 169원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3%에 해당하는 70원은 EBS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KBS가 90%에 해당하는 2,261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2,500원을 내면 한전이
169원을 떼고 KBS에 2261원, EBS에 70원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수신료의 90%를 받고 있는 KBS. 근데 이제 KBS가 지금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점점 잃고 있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KBS는 공영방송으로 전체 운영비의 45.3%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BS 수신료 비중이 45.3%, 광고가 17.3%, 기타 재원이 37.4%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최근 KBS 사장 임명,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방통위나 뭐 이런 이제 그 박문진 뭐 이런 이사선임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지금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편향된 분들이 지금 거기에 이사로 선임되고 거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시끌벅적합니다.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던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죠. 분리징수 된다고 해서 뭐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징수만 전기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라는 요런 이제 방법이 생긴 거고, TV를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 내면 연체료가 붙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TV 없이 지내는 가구도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TV를 일부러 없애는 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료에 TV 수신료가 되기 때문에 TV가 없으면 사실은 TV를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전기료에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한전이나 이런 쪽에 신고하지 않고 TV 수신료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내고 있는 집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패드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모니터나 TV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별도의 TV 수신 없이 그냥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구독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TV 대신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TV 수신료를 이제 안 내도 되는데 해지 방법을 통해 수신료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해지 방법들을 보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KBS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납하거나 TV가 없다고 신청하지 않고 미납하게 되면 3%의 연체료가 붙고 강제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는 TV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정상적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면제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KBS가 수신료를 이제 걷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KBS 고객센터로 이제 연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수신료 페이지에서 TV가 없다, TV를 처분했다, 콜센터에 연락해서 나 TV가 없다, 아니면 이제 TV를 보다가 지금 없앴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럼 이제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TV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수신료를 받을 명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TV가 없다고 신청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방문해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뭐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걸 직접 신청해 보진 않았는데 TV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거짓 민원, TV가 있는데 나 TV가 없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TV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분이면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거짓 민원을 넣어서 수신료를 안 내고 있었다 해도 뭐 최악 1년치에 이제 수신료를 한 번에 낸다 생각하면은 뭐 가능하겠죠? 결국 이제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TV를 없애거나 아니면 TV가 없다고 KBS에다가 그냥 민원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TV 수신료는 이제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제 뭐 방송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뭐 지금은 이제 이걸 징수 뭐 안 낸다고 해서 뭐 이걸 확인할 방법도 일단 없고, 확인이 됐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거는 1년치 수신료를 추징하는 거, 이게 지금 최대치고, 뭐 별도로 이제 뭐 압류 절차나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지만은 그게 비용 대비 이게 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TV 수신료 안 내려면 TV 없애면 됩니다. 뭐 요즘 이제 TV 없애고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TV를 판매하거나 폐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판매 영수증이나 폐기 확인서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제출하면은 가장 심플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어떤 영수증이나 확인서 같은 게 있으면은 제일 심플하죠. 수신료를 면제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외국 거주자, 이런 분들은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TV 수신기 폐지 신고 같은 경우에는 TV를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KBS나 한전에 신고하여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KBS나 한전이었는데 지금은 KBS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TV를 이제 본다, 뭐 이런 경우는 TV를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TV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콜센터로 연락해서 TV 수신기 미보유 신고는 해야 됩니다. TV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와 강제징수, 이거는 이제 어떤 근거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강제성을 띠거나 어떤 뭐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는 법정 수신료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조치 정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KBS에서 미납금 고지 및 연체료 부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수신료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송되고 연체 안내문이 이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아마 압류 통지서나 이런 것까지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그게 지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3%니까 1년 3만원 기준 가산금은 9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부담되는 금액이나 이제 뭐 내가 정말로 내고 싶지 않은데 안 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벌칙성 조항으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미미하다는 거죠.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KBS에서 연체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측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수신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24조를 근거로 방통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KBS는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 강제징수 무시무시하죠. 국세법 24조. 이 근거는 세금,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지금 체납했을 때 강제징수하는 그것과 같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압류나 재산 압류나 통장 압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국세 체납의 경우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높아 아직은 TV 수신료를 강제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TV 수신료 한 달 2,500원인데 이걸 이제 받자고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압류를 하면은 각 금융기관마다 압류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비용이 실제로 TV 수신료를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지금 강제 징수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TV 수신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은 방송법이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자로부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KBS는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방송법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된 법정 수신료입니다. 민법에 따른 채권 추심도 가능합니다. 수신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KBS에는 민법에 따라 이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KBS, 채무자는 TV 보유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납된 수신료와 연체료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걸 강제징수 뭐 이게 비용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은 뭐 소송에 갔을 때는 법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걸 이제 이 체납자가 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TV 수신료는 법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 시 법적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뭐 그거 가산료, 연체금을 이제 부과한다는 거, 요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TV 수신료를 내는 게 돈이 아까워서 안 낸다 보다는 공영방송으로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뒤에 따르는 나의 불이익보다는 당장 이제 KBS에서 이게 어떤 뭐 나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이 TV 수신료를 받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안 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TV 수신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아무튼 TV 수신료 뭐 안 내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다는 점, 요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